어디가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지 몸을 계속 뒤척이네요. 다리를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일주일 중에 한 5, 6일은 거의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플 때는 무릎까지 부어요. 한번 보실래요? 분 거. 밤새 통증으로 괴로웠다는 무릎 관절은 물이 찬 듯 부어 있습니다. 무릎이 아주 퉁퉁 부어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무릎 보호대를 하시고 이거라도 해야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하면 좋은데 자주 하면 막 답답하고 요즘처럼 더울 때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몇 년째 반복되는 아침 일상. 바닥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하, 걸음걸이부터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관절 통증이 시작된 건 50대 후반 무렵이었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인가요? 등산 갔다 오면서 아픈 통증을 느껴서 정형외과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현재 관절염 3기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내 나이 너무 젊은데 상기라니 믿지를 못했어요. 좀 쉬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더 심해졌어요. 제가 정말 등산 주말이면 좋아해서 다녔는데 진짜 등산 다닐 엄두도 안 나고 진짜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지 못하고 제한을 받으니까 우울증 더불어 스트레스가 무척 쌓여요. 답답해 죽겠어요. 무릎 통증에서 시작된 관절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엌 조리대 앞에 서 있는 일은 특히 고역인데요. 온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허리까지 아파옵니다. 제가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관절염 때문에 그런지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관절염은 전신 관절 어디든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잠시나마 통증을 줄여주는 파스는 어느덧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 하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요. 붓기도 있고 찌릿찌릿 아프고 화끈화끈거리고 병원에서 하려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난감할 뿐이에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집안일. 하지만 극심한 관절 통증 때문에 가벼운 걸레질도 힘이 듭니다. 이게 스칸이 돼서 스팀이고 로봇 청소 다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처음에 몇 번만 사용했지 이게 더 깔끔하고 저한테는 익숙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 특히 그랬죠. 네, 특히 또 주부들의 경우 이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할 때 맞아요. 이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에 특히 안 좋은 것이 바로 이 양반다리와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쪼그려서 일하시거나 채소를 다듬고 김장하실 때 또 쪼그려 닦고 앉아있는 자세를 많이 걸레질하고. 하시거든요. 이게 평생 습관이라 그런지 잘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이순규 씨가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무릎 통증을 견디기 힘든 모양입니다. 오늘따라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려고요. 어떻게 약을 먹었는데도 진통이 안 사라지네요. 무릎 아플 때는 계단 내려가는 거 특히 고역이죠. 잠깐의 외출에도 결심이 필요한 상황.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달음에 갔을 거리를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멈춰서 쉬어가야 합니다. 작년 원래 한 2, 3kg가 는 것 같아요. 체중이 늘어서 그런지.
더 걷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요. 네. 활동량이 줄어들며 불어난 체중은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조금 남은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켜졌는데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지금 건너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거 못 건너요. 가다가 빨간불 걸리는데 다음 거 건널 거예요. 아우, 힘들어.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느린 걸음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빨간불이 켜질까봐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힘든 걸음으로 찾아온 병원. 과연 이순규 씨의 현재 관절 상태는 어떨까요? 각종 검사와 함께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고 통증 점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통증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어머님 일단 요 엑스레이를 보면은요 양쪽 무릎이 다 벌써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관절염 2기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무릎의 안쪽은 왼쪽이랑 다르게 왼쪽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른쪽은 약간의 돌기가 좀 자라난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우리가 골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극이 자라나는 그 시점부터는 관절염 3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머님이 느끼는 통증도 오른쪽이 더 아프게 느끼시는 게 맞고요. 관절염이 3기 이상으로 진행되며 뼈가 가시처럼 자라는 골극이 형성됐다는 이야기. 바늘처럼 자란 뼈가 주변 조직을 찔러 통증과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VAS라는 바스 스코어라고 있어요. 바스 스코어에서는 보통 8점 이상으로 분류가 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현재 통증은 제법 상당한 통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무릎 상태를 이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관절염은 기수가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수가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인공관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그 인공관절이 사기인가요, 그럼? 네. 사기에 왔을 때 보통 인공관절을 권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심란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을까요?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 살아갈 날도 20년을 살지 30, 40년을 살지 모르는데 관절에 신경 못 쓴 게 너무 후회스럽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서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절염 3기는 고민선 선생님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관절염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3기가 되면 이 연골이 상당히 소실되어서 조금만 걸어도 극심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4기가 되면 뼈와 뼈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네. 관절에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 신경이 적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마모가 되어도 스스로 재생되지 않고요. 초기 손상 시에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절염 초기에 염증 반응은 미약하고 눈에 띄는 부종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미 연골이 상당히 손상돼서 뼈와 뼈가 맞부딪히는 3기에서 4기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통증을 느끼고 관절염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관절염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 무릎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혹은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뼈가 바스라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아이고. 합니다.